미래를 알면 현재를 바꿀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교회 그리고 영성 강의할 김승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를 집어넣은 이유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강의를 시작한 게 13년째인데 2781번째 강의라는 것보다 올해 4차 산업혁명 강의를 143번째 지금 강의를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한 80번째까지는 사기쳤다는 생각이 있어 반성이 많습니다. 이분이 워낙 빠르고 넓어서요.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지식을 정리하는데도 너무너무 벅찹니다. 아침마다. 허핑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그다음에 뉴욕타임즈, 니온게이자에서 나오는 거 정리 다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두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이 1517년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카톨릭에 불합리한 것을 반박한 종교 개혁이 있은 지가 딱 올해 500년 됐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개혁을 주장했던 저희 신교마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내부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면 500주년이 매우 뜻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의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 조건과 두 가지 제가 나름대로 알았던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30세 이상 되신 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사세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재수 없으시면요 200살까지 사셔요. 앞으로 재수 없으면요. 정확히 203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200세 적어도 140세 산다고 그러죠. $100로 게놈의 배열을 효소 가위로 잘라서 내가 유전자적으로 얻은 형질과 연관된 질병을 지금 미리 막고 있거든요. 가위 한 번 쓰는데 38,000원이에요. 옛날에 1억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을 두 가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까? 주죠.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는 그 나라의 미래의 먹거리에 영향을 줍니까? 매우 줍니다.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시끄러운 나라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천은 전혀 하고 있질 않아요. 미래 먹거리 매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ITMC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교회가 이런 부분이 앞서간다는 게 매우 놀랐어요. 그 수준도 매우 앞서 있었다는 것. 목요일부터 제가 세션을 참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며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가? 4차 산업혁명과 교회에 어떤 준비와 실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무엇이며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가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실 기술 발전론적인 접근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은 극단적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도리어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을 찾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느낌이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인간이라면 그 기술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대부분 공학 박사님들이 이거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메커니즘, 알고리즘은 매우 많이 말씀하시지만 이걸 인간 변화론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 발전론적과 인간 변화론적 접근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의미를 좀 체크해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혁명이었죠. 그 이전에 모든 생산수단은 사람과 동물과 자연의 힘으로만 이용을 했습니다. 매우 어렵게 피곤하게 일을 해도 인간은 늘 배고팠죠. 그래서 힘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기기관은 약 35억 명의 인력을 대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정조대왕이 능행을 했을 때예요. 매우 오래전 얘기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입니다. 시의 혁명이죠. 사실 전기혁명 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낮과 밤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전기로서 밤을 낮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는 사실은
증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로 봤을 때는 2차 산업혁명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결핍으로부터 해방이 됐거든요. 이때부터요. 이때 우리나라는요, 이모군란 구한말 때입니다. 매우 혼란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인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이 많은 불행은요, 1, 2차 산업혁명 때 대한민국은 없었고 인식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40년 동안 이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고 그 결과 만주를 잃었고 남북이 분단이 됐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우리가 매일 우리끼리 이렇게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죠. 공해혁명입니다. 이때도 인간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궁창이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궁창을 거역합니다. 왜요? 공간을 사이버로 넘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로. 현실이 아닌 공간을 만들어서 살죠. 새마을운동 때 시작됐던 거지만 실제 이때 대한민국은 시작은 못했지만 늦게 패스트 팔로워 정책에 의해서 빠른 추종자 정책에 의해서 선진국 끄트머리까지 갔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유비쿼터스라고 그럽니다. 융합, 인공지능, 지능지식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1, 2,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후에 이러한 큰 기술의 변화가 50년 또는 93년 정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증기혁명이었고 전기혁명이었다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작년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리 명명을 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목사님께서 너무 빠르고 너무 범위가 크다 이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율법과 연관돼서 극복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 율법이나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었을 때 생명체만이 인격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감성을 갖는다는 것.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게 금속이 인격을 갖게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금속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금속이 지능을 갖고 감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속이 지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분명해지죠. 초지능화와 초연결성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는다. 초연결성은 사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 과거에는 기계와 기계,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는데 기계와 사물, 사물과 사물, 그죠? 그 다음에 물리학과 기계에 막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실 세계에서 IoT, 정확히만 와이파이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계속 가상세계에다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가상세계가 쉽게 해서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계속 데이터를 보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AI 전문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떻게 하죠? 이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찾아내죠. 어떤 방법론.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AI요. 조류독감. 시골에 갔더니 조류독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에비에이션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공지능을 만들면 그 인공지능이 기계에 들어가면 그걸 우리는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로봇이 인간 세상을 매우 편리하게 만드는데 여기는 의문부호가 있어요. 편리만이 아니죠.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크게 말씀드리면 멸망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류 변화적인 접근을 보게 되면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굉장히 세계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1982년부터 2000년 출생, 현재 우리 청년부, 장년부 초입이죠.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결핍을 몰랐고요. 디지털 네이티브로 손 안에 게임기와 피처폰과 스마트폰을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폰을 손에서 놀 수가 없고 모든 것을 폰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종을 호모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데이터량이 50배가 늘어나요. 다른 말로 이들은 대부분의 생활을 온라인 사이버 세상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계 판도가 변했어요. 우리가 살던 생산성 경제 시대는 1등부터 10등까지 매우 정교한 기술로 매우 뛰어난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1등에서 10등이었는데 2015년부터 애플과 삼성 1위, 10위 제약은 전부 다 인터넷 기업이 차지하게 되죠. 특히 올해 보게 되면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 인터넷 기업으로 채워져 있는데 인터넷 기업이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우리의 경제활동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대부분을 사이버 세상에서 생활을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이버 세상이 목이 좋으니 거기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 거죠. 그 광고를 먹고 살아요. 왜? 광고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통적인 기업들이 안 되겠다, 이 시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회복해서는 안 되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진흥화시키자. 뭐를? 우리의 생산수단을 진흥화시키자. 그래서 매우 저렴하면서도 매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반격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안 되십니까? 11월 10일이면 벌써 이해가 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통찰력을 줘요.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어머니입니다. 즉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이 나오고 거기서 인공지능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모두 다 어떤 거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토대라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물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연결시켰죠. 뭐 어려운 표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센서가, IoT 센서가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터 온라인 가상세계에 계속 쌓는 거죠. 근데 곧 5천억 개, 10년 뒤에 5조 개가 연결된다고 그래요. 인베디드 주변에 딱 연결돼 있어요. 투명한 사회가 될 겁니다. 범죄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추적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은 사람 닮은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율법에 거역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명에 거역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그 드라마하고 영화에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게 나왔어요. 허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음성으로 나왔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자가 인공지능 여자에게 빠져서 현실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를 차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고 보니까 사랑에 빠진 것에 대한 배신감 느끼죠. 얘가 전 세계에서 거의 1만 명 수준의 다른 남자와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2,000명 정도 남자하고는 아주 은밀한 관계까지 갔었다라는 것이죠. 대화로만. 그런데도 빠져들었다는 것이고, 영국은 드라마 휴먼스를 통해서 한 집안에 여자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남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를 실제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산에서 추론 지각 학습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알파고 여러분 보셨어요? 감성까지 집어넣는 부분이 곧 나오는데 이거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쯤의 시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초기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방해하면 운원 로봇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는 안 줬어요. 아무리 기술이더라도. 생물학적 개미는 다리를 잘라도요. 나머지 번호 남은 걸 가지고 질질 끌고 갑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인공지능 개미는 하나만 잘라도 알고리즘을 달리하지 않는 한 스톱을 하죠. 멈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45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싱귤레어리티라고 그리는데 그 시점 되면 인공지능이 되려 인간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예측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악마 소환하는 거다, 가장 위협적인 기술이다, 최대의 실수가 된다, 인류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기술의 발달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을 윤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보고 도덕적 능력의 한계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3D 프린터가 이제 세상을 출력한다. 모든 거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한다라는 거죠. 짜장면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일부 호텔에서는 3D 프린터로 디저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손님 자리에서 직접. 그 다음에 신장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VR, AR 연관돼서 우리는 가상현실 이제 구분 없이 살게 될 것이고요. 자동차는 이제 생활 공간이 되고 자동차는 전자제품입니다. 모듈 8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유통업에서 일본은 벌써 3,000대 이 페퍼가 보급이 돼서요. 인건비는 인간의 4분의 1인데 하는 일은 4배까지 한다고 합니다. 계산,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다 하죠. 한번 일본 가신 분들은 편의점 한번 가보십시오. 편의점 계산원이 로봇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닥터 왓슨이 현재 대전 선병원과 가천길병원에 들어와 있는데 인간 의사보다 훨씬 더 임상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50년 동안의 빅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자리가 510만 개, 심지어는 20억 개가 사라진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제일 왜곡된 보도다. 없어지는 것만 강조해서 조미료만 팍팍 치고 있는데 저는 다르다. 뭐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고 도리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1차 산업혁명 때 제일 좋은 직업이 마부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님 운전기사였었죠. 마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1차 산업혁명 진행되는 20년 동안 마부가 있었고요. 마차는 없어졌지만 자동차 산업이 새로 생겨서 도리어 일자리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 없어질 거고요. 학위와 자격증이 주는 효과는 1년 미만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기술의 발달의 속도가 인간의 학습 속도를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습은 인공지능이 대부분 다 해준다는 거죠.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수백 배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현재 직업에서 65%는 사라진 상태에서 생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전하겠네. 승자 독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발표했습니다. 기층이 생길 것이다. 상위 1%, 0.01%만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회사와 그런 직원.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한 건 있어요. 그럼 어떤 직업이 좋을 것이냐? 두 가지는 확실하죠. 인공지능에 판을 친다면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 이미 AI 전문가들 국내에서도 연봉 기본이 1억 5천이고요. 이번에 카이스트 AI 전문가들 졸업생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억 7천에 집 주고 스톡옵션 주고 영주권 주고 다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다 데려갔어요. 인공지능이 불가능하거나 약한 부분은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감성적, 사람 관계, 나눔 이런 부분이죠. 벌써 여러분 감이 오시죠? 운의 영역이에요. 감성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동화 대체율이 높은 없어지는 직업도 좌뇌형 직업이 많아요. 결국 인공지능한테 다 뺏기는 암기 논리 같은 것. 운의형 직업은 그래도 계속 남는다. 감성과 연관된 직업은. 이건 다보스 포럼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현재 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저출산 고령화로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이유가 Z세대입니다. Z세대는 또 밀레니얼 세대하고 다르죠. 이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야 이유는 뭔가? 옛날엔 교회 자체 소통이 삶의 위안이 됐습니다. 위안이 됐잖아요. 실제 열심히 일할 때. 지금 그런 위안이 바깥에 더 많거든요. 진짜 기존 세대들도 교회 바깥에서 찾는 가치가 많아요. 왜? 그래야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특히 인공지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커요. 인간 이외의 영혼은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다라는 인식이죠. 금요일 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매우 강조하시더라고요. 불경한 일이 아니라 좋은 수단을 하나 주셨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데 저도 그렇게 공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나왔던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to 29-year-olds. We call this generation the mosaics. And for most churches, this is a demographic black hole. Just how big of a black hole? Get this. 59% of mosaics with a Christian background drop out of church after attending regularly as a teenager. Now, on the surface, this doesn't seem like a new problem. And in some respects, it isn't. People in this age group have left the church in droves for decades, but historically, many come back. If you think that's going to happen with today's generation, think again. Today's young adults are very different from their counterparts of the past. A lot of them are rethinking the major things in life. Stuff like whether or not marriage is still necessary, or if the church really matters. What's strange is, the majority of these dropouts actually still consider themselves Christians. They're big fans of Jesus, just not the church. Every mosaic has their own unique reason for leaving the church, but ultimately, they all point their fingers at the Christian community, and what they're saying is, you lost me. Now, hold on, you lost me? Isn't that a little harsh? Well, maybe, but what a person really means when they say that to someone is, you're not making sense to me. Research from our team at Barna shows that millions of mosaics don't feel like they can ask their most pressing life questions in church. So it's no wonder they turn to technology, pop culture, and their peers for answers.
With all of the resources on the internet, young people have access to answers to lots of things, important and trivial. And some of the answers seem to make sense. But just because something makes sense, it doesn't mean it's the truth. Naturally, all that conflicting information leads to more questions and more confusion. These wandering souls are viewing the world through a distorted lens. They need the wisdom of the church to help them see things through the lens of faith. But they can't even see that. What we need is real dialogue. 네, 이 정도만 빨리 보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교육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존대 교육학자가 오늘의 방식으로 가시면 그들의 미래를 뺏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교회와 4차 산업혁명 수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데로 보면 강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것. 긍정심, 어느 상황이든지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건 강점은 긍정심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 고난도 축복으로 여기는 거, 이것처럼 세상 살아가는 것 강한 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점,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는 성도가 증가하고 고령화 성도 비중 증가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및 젊은 성도 감소하는 부분. 기회 요인은 새로운 기술이 주는 기회가 있고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면 퍼스트 무버가 시장을 독식하거든요. 대부분요. 위협 요인은 초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및 경제 불안과 연관돼서 이걸 실천하는 비전 목표를 거룩한 복음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세상의 지경을 넓게 펼치자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어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에소 전략으로 따진다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전도 선교 활동 적극적인 실행인데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단넷으로 이미 확실하게 돼가고 있던 걸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손가락 부대가 돼야 돼요. 네. 선교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전도도 커뮤니케이션이고 최고의 도구는 IT다. 이들이 이런 상황을 쓰고 있기 때문에 W 전략은 뭐죠? 우선 보완 과제인데 전인적 소그룹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별 전문가 멘토링 제도고요. 영성이 최고 무기임을 매우 적극적으로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문별 전문가와 중고등부 청년부와 SNS를 통한 유비쿼터스 연결하는 거예요. 일자리와 연관돼서 김성래 집사 하게 되면 저하고 연결시켜서 수시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아무 때나. 유비쿼터스 언제나 가능하잖아요. 왜 교회에서 설교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큰 교회지만 작은 교회처럼 느끼게 해줘야 돼. 가까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늘 내 옆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또 영성과 연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1차 산업혁명은 손과 발이 일을 했고요. 3차 산업혁명은 머리가 일을 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몸에서 남은 곳이 어딜까요? 다리 일을 할까요? 도리어 반대예요. 네, 가슴으로 일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슴이 일하는 겁니다. 4차는 가슴이 일하는 사람들이 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좋은 직업이 된다고 그랬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죠? 그 능력 키워주는 건 성경하고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가장 인문학서적이 최고의 인문학서적은 성경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네.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어디서 왔고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아르테 후마니타스, 이거는 성경이 최고의 서적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영성혁명이라는 건 웨슬로 인간욕구 5단계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생안 사존자로 암기했어요. 우리 다닐 때. 생리적 안전의 욕구라는 건 이게 결핍의 욕구였거든요. 1차 산업혁명 때는 인간이 결핍했고 배고팠고 춥고 졸리고 그랬어요. 이때는 물질혁명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그것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휴먼 얼라이네이션, 인간 소외가 심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를 하죠? SNS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사회혁명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기계문명이거든요. 이게 뭔가 안 맞죠? 이 빈 곳을 채우는 게 뭐예요? 영성이거든요. 극단적인 기계 문명과 인간을 채워주는 것은 영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과 차별화되는 게 이거 아닌가요? 4차 산업혁명이 3을 곱하기 오퍼레이션, 인포메이션,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기술의 합치라면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걸 사용하는 인재가 중요하죠.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이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인재가 그 활용을 도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기술은 매우 위협적이고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기술은 아무래도 봐도 가치 중립적이거든요. 선택의 문제예요. 노벨의 다이너마이트와 저 돼지의 핵 차이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요리사의 칼과 범죄자의 칼 차이 아시잖아요. 똑같은 칼이지만 그렇죠.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칼을 쓸 것이냐. 지금 선택의 문제고 영성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라는 겁니다. PQ보다 IQ가 더 중요하고 IQ보다 EQ, EQ보다 SQ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IQ보다 감성지수, 그 다음에 영성지수가. 영성지수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SD 전략은 뭐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주일 및 청년학교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일부 교회가 드론학교 만들어서 주일학교를 매우 번성시킨 교회가 있더라고요. 드론 및 3DP VR 학교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과 연관된 긍정적인 마음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교에 연관된 다니엘 프로젝트 동영상인데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만 설명드립니다. 남수단의 다니엘 양쪽 팔이 다 잘렸어요. 전쟁 때문에. 근데 이 나라 정정이 불안해서 의사 파견할 수도 없고 얘를 데려올 수도 없고 한 분이 3D 프린터를 가져가서요. 반나절 만에 얘 팔을 스캐닝해서 바로 팔을 만들어줍니다. 그 기계를 놔두고 계속 재료만 보내주고요. 그 기계 사용법을 동네 청년들한테 만들어줘서 하루에 1명 내지 2명의 팔과 다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청년 희망을 찾아준 이 팔 하나 만들어주는데 원가 단돈 10만 원이었어요. 선교 방법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매우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30만 명, 3천만 원씩 써가면서 떼거지로 가서 낭비하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옳게만 이용한다면 감동적인 사례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왜요? 기술의 문제가 빨라지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유래해 주는 것은 교회 할 일이 많아져요. 왜? 인간과 이제 인공지능 문제까지 생겨서 윤리기술 변호사까지 생깁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을 중재해 주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을 더욱더 황폐해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될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도 딱 중심을 잡는 게 저희 기독교 특징이 뭐죠? 2000년 동안 과학은 많이 변했지만 예수님 말씀 중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게 저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튼튼하고. 이런데 우리가 뭐 겁먹을 게 뭐가 있어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차이인데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셔요. 노예인 인공지능에다가 힘든 일을 맡기고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멋진 신세계가 될 거예요. 정말 패러다이스 같은 경우. 그런데 로봇의 어원이 놀랍습니다. 이게 노예란 뜻이더라고요. 어원이. 로보타가 노예란 뜻이에요. 그러면 로봇이 우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과거 노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세상 때 페이퍼리스라고 예측을 많이 했거든요. 종이가 없어진다 그러지만 실제 종이 사용량이 3배가 늘었어요. 로마가 결국은 부패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퇴폐 때문에 망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노예를 사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야 돼요. 노예 뭐 수십 명씩 있었지 않습니까? 명함 노예까지 있었을 정도니까. 근데 옛날하고 지금 다르지 않아요. 노예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사람 노예,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노예인데 이 노예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주인보다 똑똑해요. 두 번째, 매우 비싸요. 그러나 2세대는 우리가 놓고 살아야 돼요. 그 비싼 걸 살기 위해서 인간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노예겠냐고요? 누가 노예겠습니까?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랑 빅브라더가 지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영화에서 보여줬습니다. 어디서요?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이 지구의 멸망에 가장 해가 되는 것이 누구냐고 얘기했던 인간이었어요. 인간을 판단하고 얘는 감정 없이 인간을 멸종시켜야 됐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다 터뜨려버립니다. 딱 2명만 살고 다 죽어버리죠. 이걸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문구의 공포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런 공포를 가지시면 안 돼요. 따라하시죠. 공감, 포용, 이걸 용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인 두려움. 더 재밌는 세상이 오고 좋은 도구를 주셔서 도리어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믿음 가지면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히 사십시오. 이순신 장군도 우리한테 그런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12척의 배로 300척의 외선과 격도를 했어야 됩니다. 아유, 장군이더라도 힘들죠. 승산이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용기로 변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순간
100배, 1000배가 돼서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가 아닙니다. 그 힘을 도리어 용기로 전환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줄였는데도요, 시간 한 2분 오버했네요. 질의응답 없으시지요? 끝나고 나서 해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뒤에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있으니까 문자 주셔도 되는데요. 이 서퍼가 파도를 한 13층 높이도 타잖아요. 성공적으로 잘 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올라타면 성공적으로 타지만 일단 파도가 생긴 상태에서 올라타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브라는 거 뭐죠? 먼저 올라탔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런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이 일을 했다는 데 너무 감동스럽고요. 너무 이 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께 좀 팁 하나 드릴게요. 막 30권의 책이 나왔는데요. 많은 부분의 메커니즘하고 알고리즘 책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힘들어서 4차 산업혁명 못하겠어 던져버립니다. 저 인문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책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요. 메커니즘이 아니라 인문적으로 좀 접근했던 책을 보셔야 여러분들이